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참모들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가 적발돼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매달 현금을 007 가방으로 담아서 매달 상납받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채널A 이 내용 단독 취재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동지 기자. 네, 검찰은 오늘 아침 두 사람을 체포한 뒤 곧바로 이곳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는데요. 이재만 전 비서관은 오전 9시부터, 안봉근 전 비서관은 10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등이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국정원 전 간부는 검찰에서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매년 10억 원씩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채널A 취재 결과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수년간 매달 1억 원씩을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국정원 측에 요구해 5만 원권으로 가득 찬 007 가방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만간 국정원 측에 증빙 자료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상납한 액수가 더 커질 수도 있다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두 사람이 체포됨에 따라 검찰의 국정원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 고성호 정치부 차장이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이 가운데 검찰의 칼날을 아주 교묘하게 피해가기만 했던 이재만 그리고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늘 긴급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았던 두 사람인데요. 1년 만에 결국 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유정 기자, 예. 자세한 이야기 앞서서 먼저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긴급 체포됐던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검찰은 뇌물과 관련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에는요,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쓰는 돈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매년 10억 원씩, 그러니까 4년 동안 40억 원을 이 안봉근 그리고 이재만, 정호선 이 비서관들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흘러갔다는 겁니다. 또 이 때문에 오늘은요, 전직 3명의 국정원장에 대한 자택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요. 또 이 비서관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이 사회부 기자와 전화 연결로 알아봤는데 심지어 이 돈을요, 직접 국정원에 요구를 해서 받았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알아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측이 국정원에다가 갖고 와라라고 요구를 해서 갖고 온 돈이었다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이현수 전 실장이 지금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들을 네. 채널A가 특종으로 지금 취재를 한 것 같은데요.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이 청와대에서 각각 제2부속실장 그리고 총무비서관을 맡았잖아요. 재직하던 한 4년 정도를 매달 1억 원씩 007 가방, 보통 이제 서류 가방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 서류 가방에 1억을 채워서 서류 가방이 가득 현금으로 1억 채우려면 10,000건은 안 되고요. 5만 건으로 가득 채워야지 1억이 됩니다. 그 1억으로 된 것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전 실장 측에서, 즉 국정원 측에서 두 사람한테 정확히 전달을 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고요. 관련한 어떤 다른 증거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에 긴급 체포 영장까지 발부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냥 체포입니다. 그러니까 긴급 체포가 아니고 그냥 체포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성호 차장. 그런데 이 문고리 3인방 하면 사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에서 국회의원으로 첫 정치에 이 발을 디디던 그때부터 인연을 맺었던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였다면 이 3인방은 사실상 청와대 실세였습니다. 그랬죠. 19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1988년이죠.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서 이제 3명의 인연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요.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경호와 일정을 담당합니다. 사실상 그림자였죠. 그림자 역할을 하면서 계속 19년 동안, 18년 동안 옆에서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정호성, 현재 구속되어 있는데요. 정호성 비서관은 메시지 담당입니다. 주요 일정이나 아니면 연설문, 정무기획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이재만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총무비서관을 했죠.
그러니까 예산, 인사 그쪽 부분에 청와대 내에서 네. 실세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 뭐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문고리 3인방을 왜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끌어안았던 겁니까? 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네. 2007년도에 경선에서 패배한 후에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당시 친박에서는 비주류였죠. 이 친박 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이 이명박 정부 내에서 친이계가 당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친박계 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친박계를 만나기가 이렇게 수월치 않았습니다. 물론 만찬다고 만나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시는 4인방이었는데요. 주로 3인방과 만나면서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의존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자신의 솔직한 얘기들을 밖으로 세워나가지 않으면서 네.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네. 이건 박 전 대통령의 독특한 캐릭터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그 최순실 씨를 매개로 해서 저 3인방이 구성이 됐고 저 3인방만 그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박 전 대통령이 과거에 아버지가 가장 최측근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배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트라우마가 있었고 야인 생활하는 동안에도 주변에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을 잘 믿지 않는 그런 캐릭터가 형성이 됩니다. 정치권에 들어온 다음에도 물론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런 어떤 배타적인 캐릭터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씨를 매개로 한 저 3인방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많은 것들을 그 공유를 해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도 됐고 그렇게 하면서 이 3인방은 청와대에 들어간 다음에 더 그 위세가 올라가면서 네. 이렇게 올라간 위세에 따라서 국정원 같은 데서도 이렇게 그렇군요. 특활비 같은 것들이 상납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자, 지금 저희 화면 하단에 잠시 후 이어지는 뉴스 A에서 보도할 추가 단독 특종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1억 원씩 007 가방에 담아서 이 두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됐다는 내용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어지는 뉴스 A에서는요. 조윤선 전 장관은 국정원장에게 직접 돈가방을 받았다라는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내용과 함께 이어지는 뉴스 A 꼭 채널 고정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고리 3인방을 향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절대적인 믿음은요.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에 비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 그때에도 아주 굳건했습니다.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새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뭐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 또 그 야당 뭐 이런 데서 그냥 무슨 비리가 있나 이 샅샅이 정말 그 오랜 기간 찾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찰떡같이 믿었던 3인방인데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를 떠난 직후에 2명의 비서관은 아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18년 동안의 인연과 의리를 한 방에 끊어버렸죠. 이 두 사람. 예, 그렇습니다. 올해 3월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합니다. 당시에 이제 친박계 내노라는 의원들은 다 이제 자택 앞으로 모였는데요. 근데 유독 이재만하고 안봉근 전 예. 비서관이 이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날인데요. 3월에도 이제 법원에 출석을 해달라고 이제 당시 탄핵그래도 변호인단이 요청을 했는데 그들은 이제 거부했다고 전해지면서요. 네. 이제 정치권 내부에서는 혹시 배신을 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죠. 최명성 변호사. 이 두 사람, 이재만 안봉근, 이 비서관 두 사람에 대해서 아주 섭섭한 마음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었다면서요. 예, 최명성 전 변호인인데요. 오늘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보시면 새삼 인심이라는 게 무섭다. 이재만 안봉근의 탄핵 심판 증언을 부탁을 했는데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정황을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측근은요. 힘 있을 때 가장 많이 누린 사람들이 코빼기도 내밀지 않는다면서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나요. 이 두 사람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완전히 끊었었는데 특히나 이 안봉근 전 비서관의
입장은 더더욱 매서웠습니다. 지난 2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에게 검찰 수사 자료에 안봉근 이름 나오느냐, 그걸 좀 달라 하니까 법적으로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리가 있어서 못 주겠다라고 하니까 안봉근 왈, 만약 나를 건들면은, 나를 물고 늘어지면은 최순실보다도 훨씬 더 큰 사건을 터뜨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게 이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박지원 의원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행적을 보면 뭔가 저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 사건이 터진 이후로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 그래도 박 전 대통령까지 보호하는 어떤 그런 느낌인데, 안봉근 전 비서관하고 이재만, 특히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사석이라든지 아니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더 큰 거를 터뜨리겠다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드러난 그 특수활동비 같은 게 지금 이재만하고 안봉근이 이제 대상이 되는데, 이 금액이 그 정도만 된다 그러면 두 사람이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네. 그게 아니고 더 커진다 그러면 제2의 국정농단 사건하고 관계가 게이트 같은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 사건은 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검찰은 국정원에서 나온 이 돈 뭉치가 어디로 갔는지 돈의 향방을 아마 낱낱이 밝혀낼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면은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두 사람, 글쎄요, 막판에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의리를 또 지키는 그런 자세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정치권을 좀 취재해봤는데요. 네.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네. 또 새로운 진술을 할 수 있고요. 네. 아니면 그동안 안 보였던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사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자책감 네.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양분되는 분위기입니다. 아. 일단은 그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충격받았던 거는 어떤 예상과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어떤 상황들 때문에 그런 건데, 문고리 3인방 중에 정호성을 제외하고 이재만과 안봉근은 왜 지금까지 조용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었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도 분명히 뭔가가 있을 텐데 했는데 네. 빵 하고 터진 게 바로 국정원으로부터 돈 받은 돈을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일단 이해가 안 가는 게, 전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국회도 가본 적이 없으니 뭐 어떤 상황들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따가 이제 특수활동비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청와대에 근무하는 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돈을 받아서 챙긴다? 요 관점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요, 그 노무현 정부 들어서선 이게 싹 없어졌고요.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의 독대를 안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너무나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 몇 분의 증언에 따르면 그때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각 부처 장관이나 누구에게 주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도 이제 그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에서 거꾸로 뭐 엽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청와대 쪽에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걸 김대중 대통령께서 거절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화는 민주정부 이전에는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거였고, 그것이 국정원이 의 생존 전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그게 다시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부활했었다는 걸 증명해주는 사건이고요. 요게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땠나 되게 궁금한 지점이죠.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원세훈 국정원장 가면서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의 독대, 그 이상의 친밀한 어떤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예. 네. 푸나님, 그 이전에 저는 안봉근, 이재만 이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아이고. 그러니까 막 이거 딱 듣는 순간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이완구 전 총리의 말이 또 생각이 난 거죠. 최민희 의원 조심하세요. 조심해라. 청와대 애들이 최민희 의원 벼르고 있다. 그 얘기가 막 생각이 나겠죠. 국정원이 이제 뭐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게 우리 사적으로 표현하면 회계 처리가 안 돼도 되는 정말 눈먼 돈인데, 네. 그런 돈들이 정상적으로 공무원들이 뭐 월급 받으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그게 따로 돈이 들어가서 뭐 매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중에 10억 원을 매년 청와대에 건넸다. 그 청와대라는 게 직원들 전체가 나눠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부 대통령 측근들 핵심 몇 명한테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으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하고요. 네. 조윤선 전 정무수석, 그다음에 안봉근, 이재만 청와대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압수수색 당하거나 네. 긴급 체포가 되고 이랬는데 지금 검찰이 박근혜 정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하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하고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요거는요. 예, 예. 상당히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분들은 다 그 돈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자료가 나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거지, 뭐 제보만으로 압수수색 못 하거든요.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이 사람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년 특활비 수십억 원이 청와대로 갔다. 이 진술도 확보가 됐다 그러고요. 그게 대충 네. 한 40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40억만일까? 이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요즘에는 하도 막 돈의 규모가 수백, 수천억 조단이라서 작게 느껴지는데 개인 몇 명이 갔다 그러면 엄청난 돈이에요.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통로가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아니 이렇게 국정원에서 돈까지 받고 이러면서 나를 벼렀단 말이야 진짜? 그러니까. 아 당신들 머릿속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것인가? 아 정말. 그리고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제가 제2부속실을 없앴습니다. 사필 기정 인과응보. 지금 빙의 되셔가지고 방송을 못했어요. 정호성도 현재 구속 중이라서 그렇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네요. 단순하게 박근혜의 명을 받아서 뭐 개입다기보다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실속을 챙겨가면서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하게끔 방조 또는 보조 또는 뭔가 국정원의 프락치 역할까지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문고리 3인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선 조직을 초월한 초법적 권력이라는 뜻이에요. 대통령과의 지근거리로 평가된. 그러면 핵심 권력, 실세잖아요. 그럼 실세를 왜 하려고 사람들이 하겠어요. 실세에게 모든 게 집중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돈이 이렇게 건네지는 통로가 실세다. 그러면 저는 이 돈이 이제만 안봉근 비서관이 썼을까? 이게 어느 정도 윗선까지 올라갔을까? 예,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선으로 돈을 받아서 최소한 김기춘, 조윤선 정도에겐 갔겠죠. 자기들끼리 만약에 인마이 포켓 하다가 그 내부에서 만약에 비서실장이 알게 됐다, 정무수석이 알게 됐다, 그럼 그 뒷감당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병우까지 한번 넣어봅니다.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근데 그 외에 몇 명도 있을 수 여기서 있고. 우병우가 빠졌잖아요. 예. 그 검찰의 압색 대상에서. 근데 우병우는 이미 일단 굉장히 부자 아니에요? 아 지금 푸나님 갑자기 원래 99섬 가진 자가 한 섬 가진 자 걸 뺏어서 100섬 채우려고 하는 게 그게 돈의 법칙이에요. 이주영 실장님. 네.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죠. 그런 인물. 정말 대표적인 인물. 다스 나- 주인. MBC? 국정원장 3명. 이 사람도 전부 이게 국정원 예산 수십억 원을 현금화해서 직접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네. 문고리 3인방 등을 만나서 네. 봉투로 찔러주고 요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우,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의 위상이 어떻게 됐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고리 3인방, 대통령의 실세예요, 통로. 그러면 돈을 줄 때 문고리 3인방이 이렇게 딱 돈을 주면 아이고 황송합니다. 이렇게 받았을까요? 이게 사람이 어떤 누구로부터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닌 돈을 받게 되면요. 아주 불공정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쵸. 받았다고 하는 건 그렇게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고 지금 특수활동비를 잠깐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정부를 통틀어 가지고 2016년에 특수활동비가 8,870억 원이었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감사 안 받는 돈이라는 뜻이죠, 이게. 네. 올해는 8,990억 원이었는데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이에요. 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120억 정도 늘었고요. 네. 그중에 2017년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4,947억.
네. 지난해보다 86억 늘었는데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의 55%. 이건 왜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이제 애초에는 밝힐 수 없는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없는데 국정원이 활동하는데 혹은 정부가 활동하는데 드는 돈이 있다는 가정하에 생긴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영역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있겠죠, 있기야. 그런데 이게 점점 규모가 늘어나서 이제 1조 원 가까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즈음에서는 이게 막연하게 수사와 정보 수집 등 사용처를 밝히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조항을 좀 더 세분화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계획의 핵심 중에 하나가 전 특수활동비 등등이라고 보거든요. 네. 특수활동비인데 법인카드 같은 걸로 그 사용 내역이 나오는 거 말고 현찰로 지급되는 게 49.7%래요. 그럼 요거는 이제 가라로 만들어내는 영수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러면서 이게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청와대에만 꼰질러 준 게 아니고 그 특수활동비를 이용해서 무슨 민간 단체 만들고 지원해주고 하면서 정권 유지에 쓰이는 그러니까 사실 국가의 첩보 활동을 위해서 사실 쓰라고 내려주는 돈인데 그 돈들을 정권 유지를 위해서 야당 탄압하는데 시민들 탄압하는데 썼다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세금은 목적성 재정 지출이에요. 지출할 때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애초에 그 보수단체를 지원해서 이제 정파적으로 활용하라 이런 목적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출 요목에. 이게 그 자체가 범죄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 특수활동비 안 쓰겠다 그러셨죠. 50% 줄이겠다 그랬죠. 그 50% 줄이셔갖고 그걸로 뭐 청년 지원 하는 거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로 아까 방송 초반에 말했던 여론몰이용 인터넷 매체도 설립하고요. 네. 언론닷컴? 그 특수활동비 나온 거고요. 네. 사이버사에 연간 30억 내지 6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또 지원했고요. 이 중에 일부는 사이버사 심리 전단 부대원들에게 수당 성격의 활동비로 지급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만약에 특수활동비가 영수증이 첨부되는 것이었다면 좀 더 일찍 사이버 심리 전단의 댓글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었다. 그렇죠. 네, 네. 네, 검은 돈 뒤에 숨은 검은 댓글 작업이었던 거죠.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서 이제 3명의 인연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요. 그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경호와 일정을 담당합니다. 사실상 그림자였죠. 그림자 역할을 하면서 계속 19년 동안, 18년 동안 옆에서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정호성, 현재 구속되어 있는데요. 정호성 비서관은 메시지 담당입니다. 주요 일정이나 아니면 연설문, 정무기획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이재반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총무비서관을 했죠. 그러니까 예산, 인사 그쪽 부분에 청와대 내에서 실세를 꼽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 뭐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문고리 3인방을 왜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끌어안았던 겁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네. 2007년도에 경선에서 패배한 후에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당시 친박에서는 비주류였죠. 이 친박 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이 이명박 정부 내에서 친이계가 당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친박계 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친박계를 만나기가 이렇게 수월치 않았습니다. 물론 만찬도 하고 만나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시는 4인방이었는데요. 주로 3인방과 만나면서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의존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자신의 솔직한 얘기들을 밖으로 세워나가지 않으면서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네. 이건 박 전 대통령의 독특한 캐릭터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그 최순실 씨를 매개로 해서 저 3인방이 구성이 됐고 저 3인방만 그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박 전 대통령이 과거에 아버지가 가장 최측근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배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트라우마가 있었고 야인 생활하는 동안에도 주변에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을 잘 믿지 않는 그런 캐릭터가 형성이 됩니다. 정치권에 들어온 다음에도 물론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런 어떤 배타적인
대표적인 캐릭터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씨를 매개로 한 저 3인방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많은 것들을 공유를 해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도 됐고, 그렇게 하면서 이 3인방은 청와대에 들어간 다음에 더 그 위세가 올라가면서 네. 이렇게 올라간 위세에 따라서 국정원 같은 데서도 이렇게 그렇군요. 특활비 같은 것들이 상납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자, 지금 저희 화면 하단에 잠시 후 이어지는 뉴스 A에서 보도할 추가 단독 특종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1억 원씩 007 가방에 담아서 이 두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됐다는 내용 지금 저희가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이어지는 뉴스 A에서는요. 조윤선 전 장관은 국정원장에게 직접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측이 국정원에다가 갖고 와라라고 요구를 해서 갖고 온 돈이었다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이현수 전 실장이 지금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들을 네. 그 채널A가 특종으로 지금 취재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이 청와대에서 각각 제2부속실장 그리고 총무비서관을 맡았잖아요. 그 재직하던 한 4년 정도를 매달 1억 원씩 007 가방, 보통 이제 서류 가방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 서류 가방에 1억을 채워서, 서류 가방이 가득 현금으로 1억 채우려면 10,000건은 안 되고요. 5만 건으로 가득 채워야지 1억이 됩니다. 그 1억으로 된 것을 매달 정해진 날짜에 그 이전 실장 측에서, 즉 국정원 측에서 두 사람한테 정확히 전달을 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고요. 관련한 어떤 다른 증거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에 긴급 체포 영장까지 발부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냥 체포입니다. 그러니까 긴급 체포가 아니고 그냥 체포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성호 차장. 그런데 이 문고리 3인방 하면 사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에서 국회의원으로 첫 정치에 이 발을 디디던 그때부터 인연을 맺었던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였다면 이 3인방은 사실상 청와대 실세였습니다. 그랬죠. 19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1988년이죠.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두 사람이 체포됨에 따라 검찰의 국정원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 고성호 정치부 차장이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이 가운데 검찰의 칼날을 아주 교묘하게 피해가기만 했던 이재만 그리고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늘 긴급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았던 두 사람인데요. 1년 만에 결국 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유정 기자, 예. 자세한 이야기 앞서서 먼저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긴급 체포됐던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검찰은 뇌물과 관련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국정원에는요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그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쓰는 돈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매년 10억 원씩, 그러니까 4년 동안 40억 원을 이 안봉근 그리고 이재만, 정호선 이 비서관들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흘러갔다는 겁니다. 또 이 때문에 오늘은요 전직 3명의 국정원장에 대한 자택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요. 또 이 비서관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이 사회부 기자와 전화 연결로 알아봤는데 심지어 이 돈을요 직접 국정원에 요구를 해서 받았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알아서 갖고 온 게 아니라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참모들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가 적발돼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매달 현금을 007 가방으로 담아서 매달 상납받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채널A 이 내용 단독 취재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동지 기자. 네, 검찰은 오늘 아침 두 사람을 체포한 뒤 곧바로 이곳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는데요. 이재만 전 비서관은 오전 9시부터, 안봉근 전 비서관은 10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등이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국정원 전 간부는 검찰에서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매년 10억 원씩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채널A 취재 결과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수년간 매달 1억 원씩을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국정원 측의 요구에 5만 원권으로 가득 찬 007 가방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만간 국정원 측에 증빙 자료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상납한 액수가 더 커질 수도 있다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